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1월 효과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지난번 미국 증시는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하지만 우량주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또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무려 3%나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3%, TSMC 5%, ASML 7%, 마이크론이 10%나 급등하며 반도체와 AI 관련주는 환호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 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8%인가 급등해서 그것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폭스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AI 서버 수요가 견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AI와 반도체, 이제는 슬슬 그 기대감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그 이유가 AI 서버 때문이라고 하니까 기술주와 반도체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장 초반 반도체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죠. 다음입니다. 그리고 전일 증시를 끌어올린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하며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모든 국가에 적용할 예정이지만, 그런데 품목은 미국 경제 안보에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분야만 적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보도를 꺼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화된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기 무섭게 트럼프는 바로 SNS를 통해 가짜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지만 시장은 그거를 좀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 걱정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증시는 환호했고, 그리고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다음입니다. 트럼프, 동맹국이라도 활용하겠다. 트럼프의 언급으로 오늘 조선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4일에 한 대씩 배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선박 건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현재 미국에서는 군함이 필요하니까 동맹국이라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죠. 앞서 트럼프가 한국 조선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상황이라, 야, 이거 뭐 사실상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든다는 거 아니냐, 뭐 요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미국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 진입한 하나오션이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왼쪽의 코스피 나쁘지 않죠. 바닥에서 상승을 3번 연속해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년도 코스피가 하락한 경우에는 1월에 무조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콕콕 자극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첫 출발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봤더니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이틀이나 순매수하고 증시를 끌어올렸고, 참고로 지난 금요일에는 현선물을 합쳐 1조 원이나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사는가 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 기준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31.4%, 최근 5년 평균이 32.5%라 여기까지만 매수를 해도 업사이드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600 혹은 2700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도 나타났습니다. 모든 반도체가 좋은 게 아니라 최소한 하이닉스는 진짜 좋다, 이러한 말을 꺼냈는데요. BNK 투자증권이 목표가를 25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국에 반도체 목표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는 좀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왜 그렇게 좋은가 봤더니 바로 빠른 수요 환경 개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시장은 중국 내수 부양책과 재고 정책 변경으로 상반기 중 재고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HBM 시장은 올해도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망이 좋은 와중에 경쟁사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고수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서버 부분에서도 DDR5를 위주로 양호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 하이닉스가 주력을 하는 96GB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 서버도 긍정적, 그냥 하이닉스는 다 좋다 이러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과연 3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재밌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이상 투자하면은 부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사람들은 지금 뭘 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말부터 1월 2일까지 고액 자산가가 매수한 기업의 순위는 SK하이닉스,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펩트론, 삼양식품, 테크윙, 리가캠바이오, 삼성 SDI, 삼천당제약, SOS랩 이렇게 10가지 기업을 순서대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 한번 쭉 보면은 대부분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놀라운 거는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없다는 게 좀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서 이제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차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친구는 바로 삼성 SDI와 삼양식품인데요.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그리고 삼양식품은 딱 21선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삼성 SDI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던 소식 중 하나였죠. 젠슨황 기조 연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6년 만에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한동안 상승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로봇과 자율주행 등이 현실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2천만 시간 분량의 영상을 14일 만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피규어 AI와 힐봇 등 로봇 기업, 그리고 샤오펑, 우버 등이 이 플랫폼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집중한 것 같아요. 블랙웰을 탑재한 RTX 50 시리즈도 공개를 했는데요. 다만 이 제품에는 마이크론 메모리가 탑재되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갑자기 쭉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제품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엔비디아 파트너사들이 상승하는 모습, MD스테크, C랩, 제이시안 시스템 등 이 친구들이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오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호재가 장기적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장품에 힘이 빠지는 걸까요? 하나증권은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쇼폭 쇼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93,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야, 오늘 주가가 5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하향을 해도 두 배나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표 주가를 여전히 높게 잡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직까지 최악은 아니라고 합니다. 높았던 기대는 못 미치긴 했으나 작년 대비 어려운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하며, 미국 법인은 기존 고객사로의 물량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최근 화장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VT도 최근 하락하고 있으며, 실리콘투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확실히 바꾸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주는 조금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화장품 대신 옷은 어떤가? 휠라홀딩스의 부진이 끝났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는 적자일 것으로 보이나 올해는 개선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하며 최근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국내 영업 적자는 작년이 끝으로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법인의 구조조정 효과로 올해 영업이익은 36%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52,000원을 유지했고요. 참고로 올해 예상퍼는 9, 이 정도면은 뭐 비싸다고 말을 해볼 순 없겠죠. 그리고 배당도 4% 정도를 예상할 수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또 중국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요즘 폰을 사러 가면은 보조금 지급이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가면은 아이폰 16도 10만 원에 구매하고 갤럭시 S24를 사면은 오히려 돈을 받는 곳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단통법이 폐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월에 폐지가 되는데 이미 경쟁이 시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의 과한 경쟁은 없을 것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좀 드네요. 만약에 폰을 바꾼다면 이러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계엄 이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을 때는 정치 테마주가 아주 불을 뿜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잊혀지기도 했고 증시도 좋아지다 보니까
정태주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친구가 왼쪽에 있는 오리엔트 전공이죠.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 한동안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제 끝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정태주를 단기적으로 조금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한다면은 슬슬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1선을 딱 지지하는 모습을 살짝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트리거만 등장하면은 한 번 더 급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탄핵이 실제로 실행이 되건 실패가 되건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이 되는 날 그 전후가 모든 정대주의 고점이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정치 테마주를 한다면은 지금 이제 여기가 좀 라인일까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모아갔다가 튀면은 파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야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당뇨병 환자의 10%, 심혈관 질환 환자의 약 3%가 가당 음료 섭취로 발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달한 음료는 정말 맛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설령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없더라도 이제 또 달달한 걸 먹다 보면은 살이 좀 찌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달달한 음료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기리스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프면 뭔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건강 관리를 조금씩 하는 거는 하루에 한 몇십만 원씩 버는 행위다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뭘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 딱 두 가지만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기도 하니까요. 일단 첫 번째, 달달한 음료, 설탕이 들어있는 콜라나 그런 거보다는 제로 음료를 좀 마시는 버릇을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식후 밥을 먹고 난 다음 딱 5분만 걷는 걸 생활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은 집 안에서라도 좀 뱅글뱅글 돌아보는 그러한 방식도 사용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돌아야 되는가? 이렇게 식후 한 몇 분만 걷는 것만 하더라도 식후 혈당이 낮춰지는 효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당뇨 등 건강에 걱정이 있다면 이 두 개만 지켜도 최소한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요? 항상 기름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누가 신고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주 라인업이 강해요. HA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엔진, 동성화인텍 등이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빼놓을 수 없겠죠. 레인보 로보틱스 신고가, 양자 모인 한국 첨단 소재, 재건주인 대동기업, 그리고 각자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 두산도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진전기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의 차트만 보자면은 HJ중공업과 하나오션 엄청나죠. 트럼프 호재에 힘입어 쭉쭉쭉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일단 지금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다음으로 한국첨단소재와 일진전기입니다. 다만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고점이 좀 다가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만 원을 넘기고 나면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그 가치만 봤을 때는 당연히 비싸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퍼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주식이 갑자기 더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MSCI 기대감, 그게 붙어버리면은 아예 그 예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요 두 친구 다 시가총액이 5조가 안 되기 때문에 확률은 조금 낮을 수 있으나, 혹시나 여기서 한 30% 40%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MSCI 기대감이 붙게 되고 추가 상승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이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세종대왕님 보고 계신가요? 옥스퍼드 대학교가 출판하는 영어 사전에 한국 단어 7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업데이트가 되었나 봤더니 노래방, 막내, 찌개, 떡볶이, 판소리, 달고나, 형, 이게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달고나는 뭐 오징어 게임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막내나 형이 생겼다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21년에는 한류, 먹방, 대박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었네요. 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한국어도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 승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려로봇 볼리를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로봇 집사 볼리가 드디어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가격과 지역은 미정이지만 아마 한국과 미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볼리는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 노란 공 모양으로 바퀴로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친구인데요. 그런데 이 친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카메라, 스피커, 프로젝트를 내장한 AI 집사 로봇이라고 합니다. 집안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가전을 컨트롤하고 강아지랑 놀아주기도 하고 벽이나 바닥에 영상을 빔 프로젝트를 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LG전자도 이동식 AI 허브인 Q9을 공개하며 올해 출시를 한다고 하며 중국의 TCL도 내년에 헤이 에이미를 선보인다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과연 로봇 청소기처럼 로봇 집사도 이제 필수 가전이 될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시작된 상승. 2025년부터 2026년 내년까지는 엔터와 게임을 보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오랜만에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자, 증권가에서는 계속 엔터를 주목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증권에는 올해 연중 모멘텀이 가득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특히 작년까지 크게 하락했기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 그 순간이 엔터와 게임의 새로운 전성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넘쳐나는 콘텐츠가 전부 다 돈으로 환산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DOU 10% 상승 그리고 JIP 엔터와 YG 엔터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트는 주봉인데 확실히 추세가 바뀌었다는 게 살짝 느껴지기도 하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